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소추는 이제 기각되고 한덕수 총리는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리더십은 실종됐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그리고 각하가 2명입니다. 그런데 기각 5명 중에도 이 김복형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이 김영두 재판관은 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이 맞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도 하지 않다.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기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이 탄핵에 찬성해야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이 되는데 200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는 복귀했지만 이 재판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재판 선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덕수 총리 이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다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지금 이 확실하게 리더십을 잃고 일단 다른 재판관들과의 의견이 지금 사분오열로 찢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가장 선임 재판관들이지만 4월 18일 날 퇴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들어온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지금 김영두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차기 헌법재판소장, 이거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차기 헌법소장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걸 놓고 알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확실한 것은 이 보수 쪽에서는 김복형 재판관, 진보 쪽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거의 맞짱을 뜬 수준이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 정계선, 김복형 재판관이 정면 충돌했다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기각을 놓고 헌재가 갈렸는데 대척점에는 이쪽에는 김복형, 저쪽에는 정계선, 완전히 맞짱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복형 재판관이 이긴 겁니다. 자, 이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한덕수 파면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100% 이건 기각이다. 자, 대척점에선 두 사람, 오늘 논쟁에서도 결국 결과는 김복형의 KO 승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차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그냥 헌법재판소장이 누가 될 거냐는 겁니다. 지금 김형두 재판관, 지금 이 가장 선임 재판관이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재판관을 한 사람은 김영두, 정정미, 당시 김영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까지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자, 김영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한 직후 이건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자리를 추천하고 임명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탄핵 각하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한 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윤 대통령이 추천한 정영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이 세 명에다가 윤 대통령이 2명을 더 추천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도는 확실히 보수 중도 우위로 바뀌고, 선임으로 보면 김영두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제2의 변수로 지금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둘러싼 알력 다툼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 인용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특히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재판에서 이 두 사람 치열하게 맞붙은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 정반대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김복형 재판관, 정영식, 조한창 3명만 똘똘 뭉치면 윤 대통령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혼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수의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꼬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이 매일 평일만 열면서 선고 일자도 지정하지 못하느냐? 6명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방방 들고 뭐 40명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저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 내의 상황은 우리가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물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덕수 탄핵 사건 기각에서 보는 이 의견들은 최소한 3명만큼은 이 건에서 분명한 칼날을 보여주고 있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시간만 끌고 있다. 왜? 지금 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 같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한덕수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윤 대통령이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